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소방학개론과 소방개벽규를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중희 쌤이에요. 아, 이제 소방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으니까 이제 이날이 가장 걱정되면서 가장 이제 뭐 긴장하는 그런 날이었지. 그래서 시험을 편의상 쌤이 보통 수업하는 톤으로 좀 바꿀게요. 시험을 치면 이제 풀이를 늘상 하지만 강사도 같은 긴장도 오고 우리 친구들이 잘 쳤을까 또는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 25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은 매체에서도 드러나듯이 역대급 난이도를 가지고 좀 말하면 이제 이럴 때 좋은 점은 상대평가라는 거. 나만 어려웠지 않았다라는 거. 그걸로 이제 많이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근데 쌤은 이제 밥벌이 같이 좀 더 걱정하자면 시험이 적당히 어려워야 내가 가서 배우면 좀 도전해봐도 결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쌤이 이제 24년도에 풀이를 하고 25년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에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이제 더 어렵게 나온다가 늘상 입에 달린 말처럼. 왜냐하면 쌤이 약간 불안주의 좀 가까운.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준비를 좀 더 많이 시켜놓고 가야 그나마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한. 그래서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쌤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은 쌤 모의고사 전후고 초월 같이 한 문제들도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입장에서는 이러면 공부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군들이 많이 생기거든. 쌤이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와 보면 소방 공무원의 수준들이 엄청 올라갔어. 예전에는 쌤이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십몇 년도 초창기나 중반기만 하더라도 학원을 굳이 안 가도 나쁜 말로 얘기하면 기출 문제만 2, 3개월 전에 바짝 풀어보면 합격권에 도달하는 거지. 왜? 그 범주가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21년도 이후부터 해서 점점 문제가 고저를 치고 나더니 약간 이제 안정기 형태가 24년도 그 정도에서 학만 조금 어렵게 아니면 또 법만 조금 더 어렵게 내면 변별력이라는 것들을 주어지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무슨 개떡 같은 이번 시험은 수업 중에 또 약간 흥분한 스타일이지만 이건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아니냐면 이거 그냥 어렵게 하기 위한 시험. 시험 자체의 이제 원취지는 변별력 구분인데 이런 게 옥석을 가리는 형태인가? 그렇죠? 흡사 이제 유사 시험 중에는 이제 관리사의 시험 같은 게 있는데 관리사 1차는 조금 평이하고 2차가 이제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구석구석 지엽적이다 뭐 이렇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근데 이번에는 또 생각 외로 그냥 이론화되어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좀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총평을 올리는데 영상을 그냥 쭉 보면 이렇게 접근했었으면 됐으려니 했는데 쌤 상세풀이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는 거야. 말실수는 아닌데 체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어렵겠구나. 그래서 쌤이 이제 문서로 올리긴 했지만 그냥 느낌이 쌤 입장에서는 이제 중상과 상에 대한 형태의 경계에 있다면 또는 이제 상 문제도 있고 극상 문제도 당연히 있겠고 초상의 문제도 있지. 뭐 이게 어떻게 풀어 이런 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군데군데 배치해서 수험자의 이게 좀 의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꺾어. 그 쌤이 이제 시험 전에 이런 거 얘기했지. 그러니까 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한 두세 문제 보면 알잖아요. 쑥 보면 좀 감당 안 되겠는데 그러면 법부터 보고 하는데 법도 어려웠어. 진짜 이럴 것 같으면 학생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네가 쳐봐 네가 임마 네가 쳐보고 공무원 해봐 이게 불 끌 때 뭐 이게 뭐 상관이 있다고 이 민원 서비스를 할 때 이게 무슨 물론 수준이 올라가는 형태는 좋지. 이게 급경사는 안 된다라는 거지. 서서히.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할까? 이 고비를 깔딱깔딱 넘겼는데 체력에 조지고 또 면접에 또 조질 거야.
면접은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없애 씨. 비중을 높여가지고 뭘 봐 그 짧은 시간에. 관상 봐 씨. 여튼 좀 실망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뭐 변명 같지만 좀 더 가혹한 조건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그리고 약간의 기대는 그냥 남들도 같이 다 잘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꿈이라면 이제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도전, 그리고 기출의 형태, 단편적인 형태에서 머물러 있는 수업은 이제 더 이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쉽게 점수 올리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조금 어렵지만 조금 부딪히지만 극복해서 결과를 좋게 이렇게. 선생님 어저께 이제 경치 치는 친구한테 이제 연락 받았지. 보통 보면 시험 마치고 나면 이제 체력 준비해도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긴 하는데 조금 뜸해. 시험 진짜 많이 어렵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어저께 가채점 결과, 가채점 이번에 봤었을 때는 문제 수정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문제가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형태는 뭐 한두 개가 있을지언데 아예 그거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나중에 풀이하면서 얘기해 줄 텐데 100점이 있더라고. 소방하기. 야, 너 미쳤까지는 말을 못하겠고 여자친구인 것 같아서 이거 좀 이상해. 그죠? 응처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야, 씨, 괴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뭐야, 얘네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상세풀이로 가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과 그리고 이제 넘기는 패스 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선생님이 그냥 예상해서 전체 컨셉은 전체를 이렇게 4등분으로 만들면 가장 좋고, 그러니까 연소와 화제와 소화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행정과 조직, 역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재난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재난법 부분에 좀 많이 실망스럽게 너무 재난법 준비를 안 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도 많이 개정됐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추세인가 또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또 내년에 또 한 4개 이렇게 나와버려. 미친놈들 진짜 진짜 만나서 하는 거 뭐라 그래 게임 하다가 열받으면 솔직히 현피 살짝 기대됩니다. 체력은 내가 없지만, 그렇죠? 행정에서 3문제가 나왔었고, 연소는 예상치죠. 6, 7.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개가 한 개 정도 더 나온 거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어떤 부분에서 특히 안 나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소에서 폭발 안 나왔고 연기 관련해서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엄청 중요한데, 화재도 어떤 면에서는 오고, 그리고 점점 위험도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위험물이라고 했었어. 위험물을 조금 더 준비했으면 됐고, 이번에 나왔던 어떠한 특정 문제는 용어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많은데, 쌤이 요약집 줬는데 요약집에 있거든. 피크르산이라고 보통 불리는. 요약집 줘도 안 보고, 요약집 오픈 강의했잖아. 오픈. 그거 좀 보고 가지. 그런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용어로는 쌤은 최적이라고 만들었는데 안 보고 갔구나. 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방 변천 과정에 대한 옳지 않는 것은 고려시대는 소재가 나왔고 소재 됐어. 그러니까 금화원 체크. 그리고 2번은 오가작통제 유사 문제. 그리고 2월과 6월이 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 그죠? 이게 8월이 아니냐인데 4개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나왔던 프린트를 수정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되네. 3번, 4번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4번은 좀 더 알고, 그래서 이건 소거법으로 해서 3번이 이제 답인 거죠. 못 본 내용이 나와 있어. 1925년에 최초의 경성 소방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죠? 39년 4월 1일자에 부산과 평양에 이런 것들은 소방의 역사가 꽤 많잖아. 엄청 많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줘. 그럼 공부 어떻게 해? 그 과목으로 해서 한 2, 3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 변별력이. 그래서 이것들은 속어로 해서 3번이 추정될 수 있게 좀 풀었으면 좋았을 문제로. 다음에는 유사 문제는 나오기 좀 쉽지 않지만 역사는 좀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역사는 어려워지고 있다. 그죠? 역사는 세부적이고 조금 까다롭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물 소화약제라는 물의 소화 기제를 보면 물은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을 하고 물의 물리적인 모든 특성은 수소결합에 준하게 돼 있어. 이 수소결합은 물 분자 사이의 결합력을 뜻해. 생각보다는 공유결합보다 훨씬 결합력이 약하지만 약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줘야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끓일 때 가스레인지에서 뭐 불을 켰어. 그럼 뭐 우리 액체인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었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메커니즘에는 모두 다 수소결합이 좌우를 해. 그러니까 수소결합의 특징. 물은 소화약제상으로는 거의 최적이야. 단점이 4가지가 있어. 유리한데, 그죠? 그 수소 내피가 너무 커. 전기화제 절대 안 되지. 기타 등등 물과 반응한 물질은 절대 안 돼. 그죠? 가장 최악은 뭐야? 겨울에 못 써. 동파가 있어. 동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첫 번째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어느 점을 낮춰야 돼. 어느 점이나 얼고 있는 지점을 원래 0도에 여는데 마이너스 몇 도까지의 얼게 더 낮춘다고 하는 게 어느 점을 낮춘다는 개념이거든. 동결 방지, 그죠? 동파 우려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뭐야 부동액 이런 말 들어봤잖아. 남자 이제 친구들 다 알고 있는 부분 차량에 부동액 같은 것들 이제 부산은 넣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넣는 거 염화칼슘 글리세린 뭐 에틸렌 글리콜 뭐 그죠? 그리고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류가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4번이 안 들어봤던 상황이면 소거법화돼서 좀 풀 수 있으면 좋겠어. 그죠? 1, 2번은 겁나 많이 풀었는데 3번 체크하면 조금 아쉬운 거지. 그죠? 에틸렌 글리콜 들어봤는데 참고로 염화칼슘 제일 싸. 제일 싸. 얘네들은 부식이 엄청 잘 돼. 그래서 뭐 막말로 얘기하면 소금물에 적시는 거하고 똑같잖아. 왜? 염화칼슘이 소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류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번은 난이도상으로 보면 상에 가까워요. 중상.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끝다리가 조금 헷갈리는 건데 중과 상 사이. 2번은 중하에 가까워. 중하. 유추가 돼. 그렇죠? 참고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놈은 계면활성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면활성제는 마찰을 줄여서 유동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형태의 특징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행정적, 야, 이것도 틀린 사람이 엄청 많다. 보면 한 40%, 50%는 틀려. 왜 그래? 가외 맞지? 가외가 뭐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돼. 그렇죠? 소방, 지금 봐. 역대급 산불. 이 소실 면적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 역대에서 2위래. 2위. 지금 현행 산불이. 그건 얘네들 이제 면접은 무조건 나온다. 산불에 대한 주체는 재난관리 주관 기관은 산림청이야. 산림청에 헬기 몇 대 있고 소방서 헬기 몇 대 있는데 다들 소형 헬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명칭이 좀 있던데 좀 큰 헬기가 있어. 우리 소형은 물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 물 바구니가 600리터 들어가. 600리터 꽤 클 것 같지만 1톤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시야를 아주 가리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일정 부분을 방사해. 아우 힘들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것은 증점지를 넣어가지고 물입자가 분리되지 않게 물이 분리되지 않게 응집될 수 있게 막 뿌리긴 하거든. 그런데 미국에서 쓰고 있는 형태는 뭐 3톤까지 가. 그리고 미국은 비행기도 있어. 돈 좀 써서 23년에 야 산불 우리나라 좀 생기면 큰일 난다. 더 특이한 놈은 약간 번외 얘기지만 이게 식목이라고 하는 거지. 나무 심는 거. 이 약간 미친 인간들이 소나무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미친 인간이라 하는 것들 장단점 분명히 있지, 그죠? 근데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는 거야. 그 활엽 관리하기 좀 힘들긴 하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방어선인 구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약간 정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산불을 끌고 가는 거. 사상 초유의 인명패가 났습니다. 그죠? 불을 끄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4명 이상 돌아가셨고, 그리고 주민들도 엄청 많이 돌아가셨어요. 다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데 산불 이번에 어떻게 꺼졌어? 비 내렸어, 꺼졌어. 수업 시간에 제가 막 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재해는 비 아니면 쉽게 꺼지기 힘듭니다. 왜? 미국은 어떻게 벌판에 불이 나? 그런 거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경사가 엄청 져 있어. 그럼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해?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잘라? 그리고 휘바람 이런 게 막 부는데 안 돼. 그렇죠? 산불을
문제 나왔으면 욕도 들으면서 좋은 문제였긴 하겠지. 가외성이었습니다. 긴급, 신속 대응, 전문성 다 중요한 거지. 이런 문제는 하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로 갑시다. 하. 그리고 또 뭐 현장성, 그리고 결과주의. 그렇죠? 예, 결과가 나와야 돼. 못 살렸어.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학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이 문제는 상이 아니고 초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노답. 자, 이런까지 민간 소방 조직, 그러니까 의용 소방대의 다른 말이거든. 이런 것까지 하면 진짜 쌤도 진짜 가물가물한. 예전에 이제 그 소방 역사 뭐 이런 관련돼서 볼 때 이런 거 이런 나왔어. 그냥 나왔어. 답은 1번이야. 1번. 그죠? 뭐 AI 검색하거나 위클리크 검색하면 기본안은 나오는데 원래는 소방조, 소방단, 그리고 두 개가 통합되어서 경방단, 그다음 소방대 넘어갔다가 방공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청원소방원법이 생기고, 이제 지금 가다가 이제 의용소방대화 된 거거든. 그 역사를 말하면 쉬운데 그렇게 간결하게 준비를 해주면 좋지만 양이 계속 늘어. 그러면 똑같은 말 듣지. 너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힘들어. 이거 보면서 좀 괴로웠어. 답은 1번이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재난법. 재난법 한 2, 3주 졸라 외웠는데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았으면 왜 공부하냐? 기출 중에서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은, 우리 소방은 통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지. 통제단.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어. 지역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지. 이 중에서 이제 지역이 하고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하는 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시군구청장은 응급처치의 전체 일을 다 해. 하지만 통제단의 우리 소방의 업무가 뭘 것 같아? 그죠? 소방의 업무는 불 꺼. 그 다음에 뭐 수송 업무를 하는, 구조 뭐 이런 업무하고, 그 다음에 체계를 구축하는 법, 자원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일이 준 거야. 그 외적인 것들은 이 동네 가는 거지. 이 동네가. 그죠? 주간기관스러운 곳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난이도를 보면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서 6번입니다. 인화성 액체. 이거 프린트에 있어. 요약 프린트에. 셈이 중요하다 했잖아. K급이 중요한데, K급 하부에 우리 그 떡볶이집 떡볶이 먹으러 가잖아. 그럼 떡볶이가 어떻게 생겼냐? 떡볶이 이렇게 있잖아. 튀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두잖아. 이렇게. 여기 간장도 있고, 반은 떡볶이, 반은 튀김. 그죠? 기가 막히게 튀기지. 물 타면 팍 튀는데. 물 쭉 잘못해서 튀잖아. 부을 때도 튀고, 부어도 물 닿으면 팍 튀거든. 그거 이렇게 튀는 거. 이 튀는 것을 뭐라 불러요? 스플래시라 불러. 스플래시. 부어지는 형태를 포라고 부르고, 그 끝자락에 물이 닿았을 때 튀는 거를 스플래시라고 불러. 근데 이 튀김류, 식용유라고 부르는 동식물류로 보자. 동식물류. 이 동식물류를 소화 시험을 하는데, 불 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재를 부었더니 얘가 튀어. 그럼 입자가 얼마 이상 튀면 또 불똥이 튀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 불이 번져나가 확대되잖아. 그런 부분들 두 가지 검사해. K급은 소화시험과 스플래시 시험 둘 다 엄청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느낌상 들어본 말이라면 걔 해야지. 도넛을 체크한, 도넛이 배고프니까 땡긴다. 야, 도넛이 뭐야? 기름이 웅덩이 지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기름이 고여 있어. 거기 불 붙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기름은 증발 연소를 한단 말이야. 유류는 증발 연소를 해. 증발이 뭐야? 유증기가 생기는 거지. 그 유증기가 불타면 되는데, 이 유증기 불이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생겼냐면, 불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유증기가 가서 타. 결국 불꽃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 불꽃은 나가는 에너지도 있지만, 이 불꽃에서 방사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예 식어버리는 놈도 있고. 그런데 요 불꽃에서 발생돼, 여기서 발생되잖아요. 에너지가 타면서. 걔네들이 요 유류를 가열시키면 더 증발이 잘 되겠잖아.
그런데 안 돼. 왜 안 돼? 요 증발하면서 요렇게 무슨 층이 유리의 층이 형성된단 말이야. 이렇게 유리에 증발되어 있는 기체가 층을 만들어. 얘네들이 연소하기 전에 연소는 불꽃에 가서 연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 보면 전체 다 불덩어리 같지만 내부를 이렇게 잘라보면 좀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얘네들은 타고 간 부분이고 얘네들은 증발되는 부분은 남아. 그 얘네들을 나중에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뭐요? 안은 좀 덜 탔어. 바깥쪽은 많이 탄 거야.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 도넛이야, 도넛. 그 개야, 개. 도넛 1번. 그 설명해 줬잖아, 씨. 그 도넛 답책한 친구 뭐니? 수업 안 들었어. 집중해. 그 다음에 유리의 특징은 뭐요? 흘러가잖아. 그 틈이 있으면 그 새어 들어가거든. 4번이 틈새. 그 3번의 원형은 좀 다른 느낌이야. 원형은 뭡니까? 이런 구획실에서 불이 나서 이제 천장에 닿이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런 것들 생각했었을 때 천장의 원형으로 이렇게 패턴이 다 타고잖아. 불꽃이 이렇게 나면 천장이 막 타잖아. 그 원형인 거지. 그래서 원형 패턴은 유리에서만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외에 이제 해설 부분에 엄청 많은 유리의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 제일 많이 보는 형태가 뭐야? 그러면 니네들 비 오는 날 주유취급소 주유소를 지나가 봐. 바닥에 뭐가 펴? 뭐가 펴? 뭐 기름때가 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뭐 무지개가 피잖아. 무지개. 안 봤구나. 쌤 그런 거 되게 재밌었는데. 우산 들고 가다 보면 와, 바닥에 무지개가. 그게 뭐 레인보우 이펙트야. 레인보우 이펙트. 중요한데. 그리고 공포영화 봤댔지. 공포영화 보면 대저택에 가서 끼익 하고 문 열리잖아. 그럼 거미줄 막 박지 마. 바닥에 딱 봤더니 어떻게 타일이 불에 탔어. 그러면서 옆에서 막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이 그 저택은 300년 전에 큰 불로 인해서 뭐 이랬잖아. 그때 이제 바닥에 뭐가 나 있어. 탔는데 타일의 형태처럼 남아있는 그런 모양 있잖아. 걔네들을 고스트 마커라. 유령의 흔적 같이 보이지만 타일 부분의 사이에 접착 뭐 이제 녹아져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흔적들. 그 영화 한 장면 딱 하면 되는데 요즘에 영화 이제 사진 하나가 구속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요 문제는 난이도상으로 보게 되면 중상이긴 한데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났거든. 근데 패턴은 좀 준비해야 돼. 내년에도 가자. 그러니까 중인데 상을 끼고 있어. 그렇게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컨셉은 계산 문제는 아주 조지자였어. 쉽게. 그죠? 그때 이제 쌤이 얘기했던 게 아직 한 번도 안 났어. 그죠? 간부의 언급은 되나? 존스식이나 존스라는 아저씨가 이론인 거야. 원래 뭐가 있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가연성 기체 형태는 양론에 대한 화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연소의 부분이지. 에테인이다. C2H6다. 그지? 얘네들을 완전 연소하면 산소를 몇 개 막 가져가. 그렇지. 3.5개, 3.5몰을 가져간단 말이지. 그죠? 이 완전 연소 반응 시 에테인이 1몰이 3.5몰을 소비한단 말이지. 그러면 완전 연소를 해. 그럼 얘는 이론이란 말이야. 이론. 화학적으로. 화학식 반응식.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봤었을 때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얘네들은 양론을 구할 수 있어. CST. 양론의 농도야. 양론의 농도는 연료몰 여기서 준비해야 되지. 뭐요? 공기몰이요. 공기몰. 곱하기 100 하면 되지. 이 공기몰은 뭡니까? 공기몰은 여기서 구해진 형태는 산소몰이거든. 산소몰이요. 이 산소몰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그렇지. 0.2를 곱해주면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돼? 이 산소몰이라는 것은 공기몰을 0.21로 나눠주면 산소몰이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산소몰을 굳히니까 공기몰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공기몰의 2.2%가 미안.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지. 산소몰에 0.2를 해줘야지. 착각했어. 왜? 공기의 0.21%, 0.21이 산소거든. 이렇게 봤어야지.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해서 나온 형태가 CST인데 존스 아저씨가 약간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의 결과를 다 받아보니까 이 식을 만들면 딱 좋겠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존스가 한계와 상한계를 둘 다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양론만 가져와봐. 내가 하한계, 상한계 둘 다 만들었지. 상한계는 이 양론 농도의 한 3.5배 정도 되더라는 거지. 자기가 실험 결과치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탄화수술이 잘 안 맞기도 해. 그 다음에 하한계는 어떻게 돼? 이 하한계는 양론 농도의 0.5 정도 돼. 약 50%보다 조금 더 높아. 이렇게 구하면 돼. 이 양론에 구한 거 0.5를 곱하면 답은 3번이야. 이건 여러 번 했어. 야, 계산 문제 털자 했을 때 다 나왔어. 그래서 쌤 계산 문제 니네 다 조지고 가 했던 것들이 다 나왔어. 내년에도 계산은 무시 못해. 최소 2개 이상은 준비하고 가야 돼.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투자해서 내 것도 다 시켜야지 계산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알지? 수포자도 이길 수 있어. 포자도 봐. 8번으로 갈까? 위험도. 우리 이제 소방상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지. 그죠? 그래서 암기를 미리 다 해. 위험도를 암기 수준까지 간 거지. 그죠? 그건 괜찮아. 근데 계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건 안 돼. 가연성 기체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다 위험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위험도는 상한계 빼기 하한계 나누기 하한계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 위험도는 우스갯소리로 무차원수야. 퍼센트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지는 형태거든. 이해를 잘해봐. 이렇게 해서 구해지면 되지. 그래서 수소는 475수, 그지? 푸들이 95, 그렇죠? 2.1에서 2.2나 2.1에서 9.5%. 그리고 일산, 1이온 사진 찍자 12.5에서 74%. 그지? 아세틸렌, 아세요. 미안해. 할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돼. 그런데 합격한다면 한번 하지 뭐. 아세요 8이라. 됐어. 2.5에서 81%라는 뜻이잖아. 다 됐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하면 답은 다 맞아. 그렇죠? 됐고 이제 마에 9번이 튀어나와. 9번이. 피크르산. 정식 명칭이긴 해. 하지만 원래는 이제 피크린산이고 화학식 명칭상을 부를 수 있는 놈은 우리가 이제 벤젠골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 벤젠골이는 벤젠이라는 놈이 있거든. 독성 엄청 쩔어. 이 벤젠이라는 놈은 C가 6개, 수소가 6개 있어서 약간 결합상에 보면 약간 사슬 모양하고 있던 끝판왕처럼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렇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게 탄소들인데 수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쭉 다. 그래서 편의상 탄소가 수소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고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벤젠골이 거북이 등처럼 그냥 이렇게 표시가 돼. 이렇게. 여기다가 다른 물질을 붙이면 뭐가 돼? 벤젠이 B잖아. 그렇죠? 그리고 톨루엔, 크실렌 뭐 이렇게 같이 가. BTX 이렇게 해서 암기를 조금 시키게 돼. 위험물질로 가면. 얘네들은 작년에 이제 합격했는데 무릎 인대가 나갔던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위험물 산업기사를 공부한 거지. 산업기사인가 기능사인가 공부했어. 땄나? 그런데 나오잖아. 그 동네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끌고 오면 학이 좀 넓어지거든 또. 그래서 또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주의했는데 참고로 요약집에 있어. 요약집에 있어. 좀 보고 갔어야 되지. 아는 것만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마무리하는 거니까 한번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오류위험물입니다. 오류위험물. 그렇죠? 어디 출신이에요? 라면 나이트로 화합물에. 그렇죠? 정식 명칭은 트라이나이트로 페놀 이렇게 돼 있어. 트라이나이트로 페놀. 그렇죠? 그래서 생김새를 따져 보면 원래 이제 정식으로 그리면 나이트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컨셉에서 요렇게 되죠. NO2가 NO2, NO2입니다. ON 뭐 O2N 뭐 이렇게 적혀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OH기가 우리가 붙거든. 그래서 얘 이름은 트라이나이트로페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면 TNP 이렇게 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 우리 뭐 다이너마이트라면 TNT잖아. 걔네들은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이거든. TNT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이제 요 폭발물 같이 보면 돼. 오류위험물. 그 폭발물 오류위험물은 자기 연소를 하는 거지.
훈소도 중요하고 증발 표면도 고체 가연물의 연소의 형태인데 중요한 문제였어. 근데 이제 용어가 낯설어서 상에 가깝게 문제입니다. 상. 그렇죠? 이런 이유는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너무 넓게 가는 건 아니고 요번엔 좀 그렇습니다. 그 질문. 트라나이트로톨루엔과 페놀 중에서 어떤 놈이 더 폭발력이 클 것 같아? 이런 질문 왜 해? 얘가 클 것 같으면 질문 안 하지. 그렇게 더 커. 그거 한 번만 더 보고 가. 그 다음으로 프리에입니다. 프리에. 쌤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지. 간부하고 유사하게 나왔지. 우리 몇 번 했어. 이거 틀리면 큰일 난다. 정리해 볼까요? 열량은 열 전도율, 전열 면적이라고 열을 받는 면, 그리고 두께, 온도 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를 잘 이해해 보면 T1과 T2 하든 T2와 T1 하든 상관없어. 이 아이는 초기 온도, 얘네들은 발화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발화. 아니면 또면 상승 온도, 큰 온도. 이게 큰 온도고 작은 온도, 초기 온도거든. 초기 온도가 크면 발화점에 금방 도달하겠지. 그 기타 등등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온도 차라고 보는 거야. 온도 차 비례하지. 두께에 반비례하고 전열 면적, 그 열면, 열을 받는 면하고 비례하고 열 전도율에 비례를 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지. 잊지 마세요. 이건 전도는 프리에에 만들어서 열 전도 법칙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대류가 있지. 대류는 누구? 뉴턴이야.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해서 떨어진 거리에서는 온도가 식어요. 이런 뜻이지. 등 전열 면적에 이제 H가 됐어. 왜 H가 됐어요? 요 두 놈이 붙었어요. 이렇게. 이놈 이렇게 내려갔다 생각하면 편하지. 그래서 델타 T만 이렇게. 전도열 전달 개수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사가 있지. 복사는 단면적에 뭐가 있어요? 시그마 T의 4승. 이거는 스테판 볼츠만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따라서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 넣으면 같아져. 이 에너지는. 그렇죠? 복사 에너지가 받는 면적에 온도의 4승과 비례하게 돼. 요 값을만 딱 집어넣으면. 요런 세 가지가 요들은 이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지. 세 가지. 뭐 보고 가세요.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고 많이 가르쳤으니까 안 어려웠을 것 같아. 하지만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중과 상사인데 중급 보러 갑시다. 소방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요? 그러면 열전도율은 점화될 때 내화 구조, 방화구의 감열 특성 뭐 이런 것들 하지. 그 다음 넘어간 게 황화수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소의 생성물들, 가스, 열,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막 나오잖아요. 온도도 상승할 수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황화수소는 황의 불완전 연소, 계란 썩은 냄새 딱이지. 안 틀렸을 것 같아. 그냥 보고 염화 비닐이라고 하니까 폴리염화 비닐 뭐 등등은 PVC를 뜻해. PVC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위에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염소로 연결되는 놈은 다 넣어야 된다. 그죠? 그런 놈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HCl 있죠. 염화수소가 있어. 또 뭐가 있어? 그죠? 좀 작은 양이겠지만 COCl2, 포스겐이 있지. 포스겐. 그죠? 또 뭐가 나옵니까 하면 이 동네 폴리염화 비닐을 태우면 실제로도 HCN, 시아나수소 정도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요것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맹독성이면 요런 류. 근데 이 부분도 맹독성이긴 해. 그렇게 이해하고. 청산가스다. HCN이다. 그죠? 시아나수소, 동물의 털. 그죠? 우리가 이제 베이스가 질소야. 그 질소가 담겨 있는 걸 먹고 자라니까 다 질소 덩어리. 나무도 질소가 많고 다 질소가 많아. 그죠? 비료도 질소로 쓰고 이런 거지. 황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 연소할 때, 그죠? SO2죠. 이산화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잘 이해하고 황화수소 허용농도 10ppm 등등 보면 되겠고, 그죠? 그냥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난이도는 중하로 갑시다. 중하. 그 다음에 12번 메탄. 이런 거 진짜 잘할 수 있지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봐. 몰인데 부피를 물었어. 몰인데 부피를 물으면, 그죠? 몰 B와 부피 B는 같지만 몰과 부피는 같은 건 아니야. 이 이해하세요? 자, 몰 수는 부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아니야. 몰의 B가 부피의 B가 되지. 이건 맞아. 와, 이렇게 이해 잘하세요. 그 다음에 몰비, 부피비 같은데 그럼 질량비도 같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질량비 아니야, 큰일 나. 아니야. 질량은 질량에 대한 비로 보면 돼. 이해하세요? 그러면 몰하고 부피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납니까? 22.4리터만큼 차이 나. 1몰이 이렇거든. 1몰이. 요걸 준비해서 가야 되지. 이런 부분도 실수하게 돼. 왜? 안 보면 까먹어. 그러지 마. 봐야 익숙하고 자주 풀고 느껴지고 잘 풀리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메테인 한번 풀어볼까요? CH4가 산소 몇 개 소비하니? 이러면 2개 소비해. 2개. 뒤쪽은 안 봐도 돼 솔직히. 근데 준비해. 내년에는 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또 막 할 거야. 수업 시간 조금 어렵겠으니까. 1몰일 때 2몰인 거야. 그럼 2몰일 때는 몇 몰이 됩니까? 4몰이 되겠지. 4몰. 그렇죠? 4몰을 부피로 따지려고 하니까 몰이라고 하는 놈은 몰은 22.4리터의 부피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거든. 이 부피가 궁금하면 몰에다가 22.4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부피가 나와. 그래서 구하면 답은 4번이 되지. 우리 수업에서는 하예요. 13번으로 넘어갑시다. 13번. 건축물에서 선생님은 늘 주장하는, 그렇죠? 그냥 아예 그림이 있지. 구획실에 대한 화제. 얘네들은 뭡니까? 온도 그래프지, 온도. 원래는 이제 열량 그래프, 그죠? 발열량 그래프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시간이요, 시간. 시간에 어떻게 올라갔어? 이거 늘상 봐왔잖아. 목재가 어떻고 내화 구조가 어떻고 똑같은 거지. 이 시간은, 그죠?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하고 똑같아. 계속되는 시간도 동일한 거지. 지속되고 계속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가연물의 양이 필요해. 가연물의 양이 많을수록 오래 지속돼. 가연물의 양을 엄청 유식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비되는 가연물 덩어리들을 화재 하중이라고 불러. 화재 하중. 하중이라는 것은 부하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로드가 써. LOAD. 그럼 온도는 뭡니까? 온도는 최고의 온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세게 났냐 해서 강도를 합니다. 덴시티, 밀도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 심도. 이 두 개의 곱에 대한 이 면적을 가옥도라고 불러. 가옥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죠? 화재 강도의 영향인자는 연비공단이었고, 연소열, 비표면적, 공기 공급, 그 구조의 단열성 이렇게 갖고. 그다음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어보면, 그죠? 가연물의 양, 발열량. 이 가연물의 발열량, 가연물량, 발열량, 그죠? 4,500원. 4,500원은 목재지. 이렇게 정리. 그렇게 따져봤더니, 화재 하중, 화재 지속 시간 쪽 관계되어 있는 놈은 최고 온도는 아니지. 최고 온도는 이 동네니까. Y 쪽. 안 돼. 2번이야. 그죠? 바닥 면적 있네. 요거 바닥 면적이지. 그죠? 그 다음에 계구부의 높이, 면적 등등이 있어. 얘네들은 계구부의 높이는 H, 계구부의 면적은 H인데 요 두 놈을 잡으면 환기인자, 환기요소가 돼. 환기요소는 최고 온도도 그리고 지속 시간도 둘 다 관여를 해.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관여하는 놈이니까 그렇겠구나라고 두고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놈이 2번이라는 거지. 그렇죠?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헷갈려 했으면 진짜 공부가 조금 덜 돼 있어. 준비하세요.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니까 요건 중. 요것도 중.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연이어서 화재 하중에 대한 부분이지. 공식 적었지? 그렇죠? 이게 살짝이 조금 더 꼼꼼하게 안 보면 연면적 필요 없지. 바닥 면적. 목재 화재 하중이 아니잖아. 그렇죠? 목재 화재 하중이라는 게 아니고 목재 발열량 4,500이라는 수치는. 그렇죠?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단위가 1kg당 4,500 정도의 킬로칼로리 가지고 있어. 목재는. 이게 기준 물질이라고 해서 보면 되겠어. 중 15번은 단순히 용어의 암기 이렇게 되지. 그렇죠?
사류위험물 쭉 가다가 뜬금없이 삼류위험물,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금수성이며 뭐가 있어야 돼? 물질이니까 고체 액체가 맞죠. 물질이잖아. 그렇죠? 그 중에 뭐 공기 중에서 어떻게 한다 등등등. 그죠? 발화 위험성이 있구나. 근데 금수잖아. 수는 뭐 물과 접촉. 산은 아니고 물과 접촉해서 발화하거나 고압의 수증기 넣으면 안전한 거잖아. 야 너무 좋아 씨. 왜? 산을 뿌렸더니 물이 나와서 불이 꺼지네. 이런 거. 그 무슨 위험하겠어? 안 위험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이제 15번 틀렸으면 미뤘었나? 안 틀렸을 거야. 됐어. 16번 가볼까요? 16번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반적인 개념을 좀 보죠. 육류위험물이 누구예요? 육류는 산화성 액체를 얘기해. 액체 엄청 특이하지. 액체인데도 단위가 뭘로? 킬로그램으로 돼 있어. 그 이유는 비중을 고려해야 된다. 그죠? 부비질 기억나? 부피와 비중을 곱하면 질량이 나오는 거. 얘네들 모두 다 300kg을 가지고 있고 위험 등급 다 1등급으로 돼 있어. 그 내용을 딱 이해해서. 얘네들 그냥 잘 몰라도 야 불연성 물질이 1류나 6류 불연성이야 다. 그죠? 자기는 안 타. 남을 홀라 태워. 이런 거지. 그죠? 열받으면 스스로 폭발도 해. 야 터져. 왜? 연소 아니어도 터질 수 있거든. 이런 개념을 보는 거지. 반응으로만 터지는 거야. 얘 또라이 같은 놈들. 얘는 산성이지 산성. 강산입니다. 강산. 어떤 놈이 있어? 과염소산이 있지. 염소산.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있어. 과산화수소. 그죠? 예. HClO 4개요. 산소. 엄청 많지. 그렇죠? HNO 3개요. 졸라 많네. 얘네들 2개요. 이렇게 돼 있어. 이해 잘 해놓으세요.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풀이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과질과 이렇게 외우잖아. 그렇게 한번 보고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이게 틀렸구나. 나머지 보기 집중해서 봐. 누설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다음 뭐 소량의 다량의 물로 희석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좋았어, 이렇게. 그다음 17번으로 갑시다. 요것들은 중였어. 16번. 17번에 건물의 피해 산정 추진. 야, 나 진짜 이 할 말은 아니지만 건물 피해 추정액이 우리 그 화재 조사에 관련돼 있는 이제 우리 기준에 나와 있잖아. 맨 마지막에 나 다른 건 아닌데 건물은 외우고 가라. 건물은 그 2-3번 냈어. 모의고사 때 3-4번 냈나? 많이 냈어.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신축 단가에다가 뭐 소실 면적 곱하기 1 빼기 0.8 잔가율이 들어가져 있단 말이야. 요 곱하기 경관연수, 내역연수 그리고 전체 이제 손해율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좀 외워. 이런 문제 맞추면 약간 좀 우위에 점하잖아. 답은 2번입니다. 아니면 잘 찍던지. 잘 찍었지. 건축물은 보고 가야 돼. 나머지는 오버야. 솔직히 볼 필요 없었어. 아깝다 진짜. 이런 생각 들지. 외울 걸 씨. 근데 외우려 했잖아. 이런 부분들 걱정된다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에 봤더니 조사법 문제가 하게 떨렁 튀어나왔어. 법 문제 나와. 근데 이건 뭐 짜증나지. 그죠? 그래서 법 같이 했던 친구는 중하에 가까운 문제일 수 있고요. 외웠다. 하재 합동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만 했다? 모를 수 있어. 중상이 돼, 중상.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죠? 3번. 산업기사 이상 정도 되어야 조사단 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죠? 그 정도. 그 뭐 3년의 공무원. 원래는 이제 3년 이상 공무원 있으면 되겠고 마찬가지다, 그죠? 산업기사 3년 이상 조교하면 되는 거죠. 요 1번 조사관은 마찬가지로 맞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19번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죠? 중과 상의 경계쯤 있는 문제. 중상. 그렇죠? 1번 완전 맞아. 물속 저장 주수 소화 딱 됐어. 과산화나트륨 물하면 발열산소 튀어나와. 안 돼. 됐어.
삼황아린 기출이지. 황화인이잖아. 아이씨 문제를 뭐 따로 냈냐 이런 거지. 그죠? 물 넣으면 안 돼. 맞아. 팽상질석 쓰면 되겠지. 됐어. 아세톤 가연성 인화성의 액체요. 맞아. 알코올포. 됐어. 맞지. 됐어. 그냥 딱 끄고 그만해. 나머지 읽으면 조금 하이드록시라민. 맞아. 야, 안 돼. 딱 됐어. 그죠? 비염 넘어갔더니 갸우뚱 다량의 물 맞아. 아까 몇 번 있었어? 니네 그 16번 소량 화재 시 다량의 물로 희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맞는 거 아니야? 헷갈렸겠지. 그게 걱정인 거야. 이 자식들 문제를 내도 씨. 그죠? 그래서 16번을 보고 좀 헷갈렸을 텐데 속어법상 1번으로. 원래 이제 육류는 다량의 물도 교재들마다 다 달라. 선생님들 막 뭐 자료를 다 찾고 했는데도 한계가 항상 있더라고. 그죠? 논문만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떤 분 책에서는 다량의 물로 희석을 해라. 물질마다 안 된다. 그리고 똑같은 물질인데 반대로 해석된 책도 있어. 그러니까 쓰지 마. 일단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반론이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얘네들은 중과 상쯤이랬지. 20번입니다. 20번. 그냥 하. 그렇죠? 재연과 연소 방지는 소활동 살피. 그다음에 21번이 오류 여부를 많이 물었어. 쌤한테. 그런데 조금 조심하면 좋아. 이게 이제 기존에 문제가 있었어. 유사 문제가. 3종 분말의 1차 분해에서는 수분이 나오지 않아. 보통 이제 분해되면서 흡열해서 분해되거든. 그래서 그 냉각이라서 이 수증기는 없지 않습니까? 물은 없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갸우뚱 삼각형.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부촉매는 이온이 있어. 이온. 얘네들은 저번 간부 시험에 강화액이라는 게 있잖아. 강화액. 이 강화액이 부촉매 효과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보면 조금 다음을 예측하듯이 올려놔야 돼. 강화액의 주성분이 K2CO3거든. 탄산칼륨이야. 탄산칼륨. 이 칼륨의 소화 기제를 보면 이온 상태에 대해서 가능하단 말이지. 얘네도 마찬가지야. 암모니아 이온이 돼야지만 가능해. 풀이. NH4 플러스 이온. 이 부촉매고 수증기는 2차 온도 때 우리 190도 이상이 되면 뭐 인산이나 등등해서 수증기가 나와. 그래서 그걸로 다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려해서 중복 답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복 답안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 22번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쌤이 약간 22번 보고 짜증났던 게 이 좀 적당히 해. 다 풀어 가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걸 또 생각해야 되느니. 그렇죠? 원래 보면 우린 다 알 수 있지. 펌프 프로포셔너, 라인 프로포셔너, 이제 우리는 프레저 프로포셔너,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다 알아.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져 있는 해석이 질문에 나온 거지. 이게 좀 이 자식들이 막 수업 시간에는 다 했었고 교재도 다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해가서 맞지. 그죠? 주로 화학 소방차에 많이 써. 그 다음에 라인 프로포셔너는 압력이 한 3분의 1 정도 손실이 생겨. 엄청 큰 거지. 그죠? 그리고 흡입 가능한 유량의 범위가 이제 작아. 왜 작어? 요 무슨 작용만 해? 다음 시험 예상 문제다. 벤추리 또는 벤툴이라고 하거든. 벤툴이 작용하잖아. 벤툴이가 뭡니까? 그죠? 직경을 줄이면 면적이 줄고요.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압력이 감소해서 부합이 되네요. 부합. 그러면 흡입이 된단 말이거든. 그러면 얼만큼 줄일 거야? 최대로 안 줄여지는 거지. 줄이면 유속이 빨라지면 손실이 커져. 요 메커니즘을 딱 이해해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음 시험도 맞죠. 또 나올 수 있어. 22번은 좀 아쉽게 그렇죠? 중상급이긴 합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더 넓게 했으면 괜찮지. 23번에 공동입니다. 공동.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는 거. 증기압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제 개념을 잘 보면 모든 물질은 유사 그림이지만 좀 다르게 생겼어.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상태를 가져. 예를 들어 상태도 이게 왜 뭡니까? 온도 커질수록 압력 커질수록 내년 시험 얘기다. 뭐 임계점, 삼중점. 물은 상온에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어. 기체가 되면 위험해. 기포화되거든. 물 속에서 기포가 생기면 진짜 위험한 거지. 이거 봐, 화장실한다. 목욕탕에서 뽀글뽀글 냄새. 유사하지만 그건 아니야. 이렇게 가도 위험하고 이렇게 가도 위험한 거지. 이게 되겠어. 우리는 진짜 위험한 거 이 동네. 이게 증기압이다. 증기압 곡선보다 압력이 낮아지면 그러면 기체로 만들어져서 이 기체가 터지는 순간 버블의 충격파가 나와. 그러면 기기 장치의 내력을 깰 수가 있어. 그런 위험한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찰 손실을 어떻게 작게 하고 속도를 줄이고 광경을 크게 하고 이 두 개는 연결시켜야 되지 아까. 그렇죠? 광경을 크게 하면 면적이 커지고요. 속도는 느려지고 압력은 커집니다. 이런 개념이지. 압력이 낮아졌던 걸 해결했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들 보고 속도도 마찬가지다. 같이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4번. 4번 틀렸지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펌프가 있으면 펌프 내부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공동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지. 정압 방식으로. 4번은 반대로 보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중이지만 하스러운 거야. 많이 준비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24번 이것도 쌤이 다른 수업이랑 차별을 두려고 했던 것 중에서는 계산 문제, 암기 키워드, 전체적인 이해, 뭐 장점이 많지. 하지만 이러한 설비의 기동의 이해 이런 것들은 얼마나 주장했니? 잘 보면. 자, 봐. AB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구획실 내부에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산화탄소도 뭐 다 상관없어. 가스계 소화 설비 AB 또는 수동 기동 장치, 수동 조작함 누르는 순간 수신기로 떴어. 야, 솔밸브야 네가 한번 정작해. 솔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조그만 기동용기에 솔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솔 탁 터뜨려줘. 요 기동용기의 가스가 뭘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 뭐야? 선택 밸브인 거야. 선택. 요 배관은 뭔데? 집합관인 거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이 집합관에 이렇게 큰 용기들이 몇 개가 연결돼 있어. 이렇게. 요 이제 기동 용기 열 수 있는 것도 있지. 요 지금 가스가 나오면 기동 용기 가스가 나오면 선택 밸브를 딱 열어둬. 야, 1번 구역이야. 너 정신 차려 임마. 1번 구역. 1번 구역 발전기실이야, 이 자식아. 발전기실로 가. 2번, 야, 전기실이야 임마. 너 잘못 열면 큰일 난다. 그렇지? 왜요? 발전기실은 4병만 약재가 터지면 불 꺼지는데 10병짜리란 말이야. 전기실이 훨씬 크거든. 이런 거지. 그래서 요 기동용기 가스, 이 기동가스는 솔밸브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이 가스는 선택 밸브를 여는 거와 동시에 이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기동용기를 같이 열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4병을 다 열어줘. 그럼 4병에 있는 가스는 딱 집합관을 타고 열려있는 선택 밸브를 타고 방출헤드를 통해서 약재를 끌어가는 거지. 몇십 번 설명. 괜찮아. 30번도 더 할 수 있어. 이해를 한다면. 이건 당분간 안 나오겠지만 중요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기동 솔밸브 하면 기동용기 가스가 선택 밸브를 열고 그 다음에 뭐 저장용기를 개방하고. 근데 이거 둘은 좀 문제가 있죠. 선택 밸브 개방과 저장용기의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거의. 그죠? 왜 저장용기의 니들 밸브거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2번도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쌤 다시 얘기하지만, 그죠? 선택 밸브가 이 지금 기동용기 가스 배관이 선택 밸브와 리얼에 있는 저장용기 밸브를 같이 여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1, 2번이 동시 정답일 가능성도 높아요. 처음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저장 용기 밸브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타놓을립시다. 쌤이 다시 얘기하지만 선택 밸브 열리고 저장 용기가 열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같은 가스이기 때문에 1, 2번이 동시정답으로 올려도 될 듯하네요. 다시 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절차도를 따져보면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지? 문제를 들빵하게 했네. 집합간에 약재가 쌓여서 간다 뭐 이렇게 딱 해야지만 명료하게 구분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렸구나. 팀하게 됐네요 이번에도. 그 다음에 25번 요거 이제 한번 쌤이 냈지. 요거 지금 글자 잘 안 보일 텐데 기동가스 방출되면 선택 밸브 개방, 저장 용기 개방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 같이 들어가는 거지. 오우, 잘하면 소송감이겠네요. 그 다음에 그 화재 알림 설비. 지금 이제 컨셉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화재 알림 설비들인데, 이게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의 정의까지 불러올 문제는 전혀 아니었지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죠? 화재 알림 설비는 잘 모르는데 뭐는 알아요? 발신기 알아. 발신기 어떤 용어만 찾으면 돼? 수동이고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 알아. 1분 S 됐어. 2번 원격 감시 서버 몰라. 패스. 몰라. 그 다음에 3번 비상경보 장치. 비상경보 장치가 뭐야? 발신기 세트. 발신기 들어가져 있고 경종 들어가져 있고 또 표시등 달려 있는. 그게 끝이야. 비상경보 장치나 비상경보 설비는 유사한 놈이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돼. 감지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감지기 있으면 화재 알림 설비 통으로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정기적인 신호 정보값들을 전송해주는 장치를 한다. 통신 신호를, 접점 신호를 통신 신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등등. 된 거지.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찾아서 이해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극복이 잘 안 되잖아. 막 긴장되고. 이해돼. 여기까지 해서 소방학을 좀 차분히 길게 풀이봤습니다. 이유는 어려웠으니까 야 빨리 대충 하고 다음 시험 준비해봐 보다는 컨셉을 좀 잡아야 돼. 그래서 쌤 예상은 그죠? 이번 시험은 250점 돼도 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40점 돼도 지역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난이도가 어렵고 체감 난이도는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섣불리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는 말고 다음 주 중으로 월하 정도의 점수 입력이 되면 초기치가 나올 거고, 그러면 체력을 끊을까요 말까요? 그렇지. 체력을 그 전에 연습하고 운동시키는 부모 있잖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막 하고 있어. 각 학원별로 이제 최근에는 조금 검증 시스템이 좋아져서 자기 수험번호 넣고 점수 입력하고 뭐 사진 인증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더 명료해진 거지. 이렇게 학이 소방 공무원의 키를 잡고 있는 거는 분명해.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을 암기에 투자하는 단순해질수록 좋은 거고, 단순하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빨리 해지는 거지. 하고 또 키워드 중심으로. 그런데 소방학은 키워드 중심의 이해를 우선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넓은 범위로 봐야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 풀이해서 지루했을 것 같아. 쌤도 이렇게 길게 풀이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내년 컨셉을 대비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늘 얼마나 아깝니 니네 청춘들이 1년 1년이 쌤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의 1년은 뭐 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니네 진짜 중요한 시기거든. 그 중요한 시기를 올롯이 쏟았는데 이런 약간 허무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빨리 털고 다른 목표가 있으면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소방의 아쉬움이 미련이 남거나 하는 형태면 다시 한번 큰 마음 먹고 늦지 않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쌤은 유튜브 개인 채널 중이쌤을 통해서 곰마쌤이죠. 거기에도 해설 부분을 넣어놨었으니까 참고하고, 그리고 늘 응원하고 있다. 합격은
에드윌.